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지난 5일에 발표한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발표한 뒤에 관련 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함께 신개념 헤드셋을 출시한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부터 혼합 현실 기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가 유료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를 출시하면서 멤버십 전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온라인의 강자인 쿠팡이 매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고 기존의 유통사들과 롯데와 홈플러스도 멤버십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골프웨어 시장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고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골퍼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셋째를 출산하면 특진시키고 넷째부터는 회사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의 복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증시 소식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죠. 네. 어제 우리가 마녀 사냥이 아닌 마녀 네. 공장 IPO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어제 바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후에 이제 오늘 따상을 기록할지가 초미의 예. 관심사였는데 네. 자, 장이 마감이 됐어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예, 실패했습니다. 예, 일단 따상까지는 안 됐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따상 어제 성공했는데 오늘 장을 보니까요. 5,300원 올라갔고 12.74% 올라서 46,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일단 예.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이제 힘을 받지 못해서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무튼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미확약 물량을 좀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에 좀 집중돼서 초반에는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어찌됐든 뭐 주가가 강세였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마녀 공장 오늘도 강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 초기 유통 물량 자체가 182만 3,807주였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전체 유통 물량이 수차례 좀 손바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증권가는 이제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니까요. 물론 두 번째 상한가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세가 탄탄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해외 매출액도 2022년 기준 또 내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높은 마진율을 계속해서 이제 기업이 유지를 하게 된다면 우수한 주가를 기록한다는 건 당연히 실적주로서 당연한 그런 결과겠죠. 아무튼 마녀 공장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 분석들도 있던데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지난 5일에 발표를 했었죠.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발표한 뒤에 관련 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올 연말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예. 구글, 퀄컴과 함께 신개념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네. 밝혔죠. 아직까진 예정입니다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이 혼합 현실 기기 경쟁은 애플과 메타만의 경쟁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중론이겠습니다. 애플이 헤드셋을 이제 하나의 완전한 컴퓨터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서요.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를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르면 올해 연말쯤에 공개하기로 한
신규 혼합 현실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업계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새 기기는 퀄컴 칩과 구글 OS를 탑재해서 신개념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 외에는 일단은 뭐 주요 스펙이 뭐 당연히 보안 속에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즉 사장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한 회사의 힘으로만 되지는 않는다면서 여러 회사들과 이제 협력해서 제대로 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 만약에 이 기기가 방금 말씀드린 혼합현실 기기라면 올 연말에 아마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 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한미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상표가 올해 2월에서 5월에 공개되면서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 예측들을 일단 종합을 해보면 이게 VR 헤드셋보다는 AR 글라스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폰과 워치, 버즈 등 여러 갤럭시 기기들과의 연결성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도 뛰어들었습니다. 퀘스트 3 하반기 출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아무튼 뭐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잇따라서 애플이 선두를 때렸습니다만 여러 이제 기업들이 혼합 현실 헤드셋을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전망이고요. 다만 이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좀 점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헤드셋 출하량, 뭐 AR, VR, XR, 뭐 MR 이 헤드셋 출하량이 745만 대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게 사실은 머리에다 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게도 좀 있을걸요. 그러니까 예. 불편함이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어디는 XR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MR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또 VR, AR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혼재돼 있는 상태라서 소비자들이 효용성, 편의성, 전망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애플도 애초에 상당히 이제 출하량을 늘릴 것으로 봤는데 네. 줄였다고 합니다. 음. 예, 그런 걸 보면 예. 시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업계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결론적으로요. 제품이 싸질 않습니다. 예, 많이 비싸서 수백만 원대의 제품을 과연 소비자들이 호기심에 구매할 수 있겠는가? 사실 뭐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고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넘더라도 사긴 하잖아요. 예. 근데 3,400만 원짜리 헤드셋을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그게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대목이 좀 고민이어서 아무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어떻게 기업들이 불러 일으킬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늘 이제 어떤 업계가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는 세상을 미리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도를 하는 업계에서 어떻게 이 헤드셋 업계를 또 이끌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삼성에선 또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어제는 저희가 재계 절친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제 CEO들의 행보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화제가 됐던 그 재계 회장은 최태원 SK 회장인데요. 자, 다친 것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SNS에 이제 사진을 올려서 좀 그 부분이 네. 화제가 됐는데 예. 다치고 난 이후에 또 행보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대병원 침대에 누워서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한 사진과 또 동영상을 함께 올리면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왼쪽 사진입니다. 네.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제 모습이 너무 볼썽사납더라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기원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6년 만에 부산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의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목발을 하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간 것인데요. 그야말로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모습이 포착돼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이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가 사실 뭐 2001년부터 17년까지는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열리기도 했는데 한일 무역 갈등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6년 만에 열리는 자리여서 최태원 회장이 또 빠질 수 없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또 중요한 행사여서 내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예. 참석했다. 그렇지만 볼성 산업더라도 이해해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진을 보니까 무릎까지 깁스를 단단히 동여맸어요. 그만큼 네. 부상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됐는지 예. 원인은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테니스 치시다 그랬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테니스였군요. 예, 예. 집안에서 일상생활 도중에 처음에 다쳤다고 알려졌었는데 그게 예.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밝히길 이제 테니스 도중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나마 큰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뿐하게 서브하고 육중하게 착지하는 순간 이거 최태원 회장의 네. 말입니다. 직접, 착지하는 순간 네. 예,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왼쪽 종아리 아래에서 엄청난 통증이 덮쳤다. 체력 관리를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모처럼 쉬는 날 테니스를 쳤는데 몸이 너무 굳어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위트를 좀 더했는데 이게 현충일에는 사실 태극기에 걸고 마당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경건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제 속칭 이제 설쳤다 이제 이런 표현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수술은 안 해도 되는 부위여서 응급실에서 깁스만 감고 퇴원을 했다라고 전하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부산으로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고요. 아무튼 최 회장이 뭐 재계에서도 아주 소문난 테니스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자택 인근에서 테니스를 많이 자주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 치면서 또 다쳤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좀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최태원 회장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좀 행보에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네네. 하루빨리 좀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도 CEO 관련한 소식입니다. 다음 CEO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 관련 소식인데요. 정 부회장은 뭐 워낙에 SNS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기업의 또 제품을 SNS에 직접 또 홍보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뭐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에는 SNS 활용도가 높으신 네. 분이니까요. 그런데 인플루언서죠. 예, 네. 맞아요.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농심의 한정품 신제품인 하얀 짜파게티를 본인 SNS에 또 등장을 시켰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요. 고기 한 점 올리고 먹으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얀 짜파게티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 부회장이 올린 그 인스타그램 사진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저녁에 저 인스타를 봐서 사진을 아, 봐서 예. 군침이 돌았습니다. 네. 인친이신가 보죠? 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재벌도 컵라면을 먹는다. 컵라면 뚜껑 2번 접어서 면 넣어 드시나요? 등등의 아무튼 재계 인플루언서로서의 소탈한 행보가 친근하다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고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정용진 부회장은 다양한 라면 제품을 이미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곤누들, 오동통면, 뭐 북엇국라면, 팔도의 더 왕뚜껑 컵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 하얀 짜파게티 그만큼 이제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또 신세계 유통 채널에서 많이 구입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지난달에 한정 출시한 신제품입니다. 짜장 소스는 검은색이라는 상식을 깨고 일단 하얗게 만들었다고 하고 연갈색 춘장을 이용해서 차별화된 색을 내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 접해보시길 기대하겠고요. 사실 얼마 전에는 정용진 부회장은 그 골프에서 홀인원을 또 기록을 했다고 네, 해요. 그것도 봤어요. 네. 예. 인스타 팔로워가 이제 80만인 정용진 부회장님의 인스타 덕에 아무튼 신세계 홍보팀과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정 부회장 덕에 자주 바빠진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네, 뭐 각각 축하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화제가 되죠. 올리실 때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신세계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멤버십 전쟁에 동참했다라고 해서 이 소식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공개가 됐어요. 예. 신세계 유니버스. 이 클럽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뭐 당연히 유료 멤버십인데요. 연회비가 3만 원입니다. 예. 신세계 관계자들이 근데 밝히는 내용은 3만 원 이상의 혜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이고 무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입 경로에 따라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쓱닷컴, 지마켓, 면세점 등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쿠폰 제공하고요.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 쿠폰 5장을 또 함께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또 추가 할인 5%가 더해지는 게 할인 혜택을 회원의 구매 금액에 따라 또 이제 등급해서 차등을 두고 나누고요. 이마트의 경우 5% 할인 쿠폰 4장, 신세계백화점에서 패션 잡화 구매할 때 또 최대 5% 할인, 온라인에서는 최대 10%까지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신세계그룹은 뭐 6개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무료 식음료 이거 다 합치면 사실 1년에 200만 원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거니까 3만 원을 연회비로 내시지만 무료 그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혜택도 상당히 많고요. 3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면서 연회비 3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게 그당 이제 신세계 측에서는 장점이 없는 건데 네. 왜 이런 혜택을 주면서 하는 걸까요? 신세계에서 노리는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 분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른바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해서 잠궈둔다, 고객들을 붙잡아두겠다는 건데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신세계, 잘 때까지 신세계 유니버스 안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런 보관입니다. 이번에는 뭐 이제 일단 6개 계열사만 참여를 합니다만 이마트24, 신세계푸드, 스타필드 뭐 전격적으로 회원사로 참여하게 되면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대 효과는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B2B 사업으로 뻗어나가겠다라는 건데 신세계를 한 번쯤 이용을 했다거나 가입한 사람만 대략 3천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런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으니까 우리가 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걸 보여서 매출 확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네. 그 반쿠팡 연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 쿠팡과의 맞대결을 위해서 또 신세계 유니버스가 탄생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업계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쿠팡을 일단 경쟁자라고 의식했다라고는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쿠팡이 절대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이미 온라인에선 강자로 떠올라서 매출이나 실적을 이제 이마트, 특히 이제 그 신세계그룹 쪽에선 가장 크게 상징하는 것이 이마트인데 이마트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 쿠팡이 그동안 1,000억 원대 흑자를 올해만 기록을 했다면 작년 기록했다면 10분의 1의 수준을 이마트가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세계가 유료 멤버십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쿠팡도 신세계 유니버스를 공개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게요. 존 윅 4를 혹시 보셨습니까? 관심 못 봤어요. 없으셨어요? 예, 못 존 윅 봤어요. 4는 이제 굉장히 사랑받는 액션물인데 저는 극장 가서 돈 내고 봤거든요. 네. 그게 지지난주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존 윅을 무료로 쿠팡 플레이에서 쿠팡이 공개를 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지지난주에 개봉한 영화를 벌써 쿠팡 플레이가 네. 공개를 했어요. 개봉했다고요. 네, 존 윅 4만 공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기존 와우 멤버십보다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쿠플 클럽 홍보를 위해서 쿠팡 플레이로 이제 가입자들을 기존의 구독자들에게 홍보하고 새로운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쿠플 클럽을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쿠팡이 단순히 제품 유통 판매에만 이르는 게 아니라 OTT 시장에서도 락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소비자들을 또 이른바 쿠팡 유니버스 안에 갇히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하필이면 당일에 내놔가지고요. 쿠팡도 또한 신세계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쿠팡만 의식할 게 아니고요. 지금 유통사로 따지면 롯데, 홈플러스 이쪽도 지금 멤버십 혜택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전쟁이네요, 그야말로. 전쟁이고요. 포털사입니다만 네이버의 경우에도 네이버 멤버십,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사업의 확장과 매출의 증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뭘 가입할지 모를 멤버십 대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멤버십이 많아서 비교해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교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디를 가입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개개인의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네. 최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적어도 이정미 앵커의 경우에는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가입하시라고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멤버십의 경우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혜택이 가장 적합할지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현재 거주하시는 부근에 생활 밀착형 오프라인 유통 공간이 있는지 또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액티비티를 하거나 할인 혜택을 볼 서비스가 많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신세계 유니버스나 롯데, 홈플러스, 기존 유통사들의 어떤 멤버십이 좋겠습니다만 내가 1인 가구이거나 뭐 사실 가족들과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어울릴 시간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쓸 수 있는 멤버십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고민은 아무튼 이제 개인들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유료 멤버십이 경쟁과 과소비를 조장하고 자동 결제 피해를 또 나도 모르게 유도한다는 점이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튼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업계 관련한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특히 골프 의류업체들의 상황이 최근에 녹록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예. 사실 코로나 때 골프 붐이 일면서 MZ세대들까지 이제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 네.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골프 의류업체들부터 벌써부터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교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서두를 좀 가볍게 풀자면 이 골프 업계의 매출 증대가 일어났던 시기는 골프 유튜브, 골프 방송들이 많이 늘어났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골프 유튜브나 골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독자 수도 많이 줄고 동접자 수도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골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 또한 매출이 감소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을 보시죠. 주요 백화점에 입점한 골프웨어 브랜드들을 보니까요. 1월부터 5월 첫째 주 매출이 하락세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개 백화점, 뭐 신세계 등등 포함해서 합산해 보니까요. 상위 1위에서 6위의 매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매출 1, 2위인 지포와 말본 골프는 한 자릿수 낙폭이고요. 다른 브랜드는 다 두 자릿수로 많게는 뭐 30% 가까이 매출이 줄어든 브랜드도 있다고 하고요. 네. 백화점별로 신규 입점한 곳 제외하고 총 20개의 골프웨어 브랜드 중에 나이키와 쉐르보를 제외하고 18곳의 매출이 역신장했습니다. 그만큼 깎였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요. 대부분의 브랜드 매출은 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키는 유일하게 다 상승했습니다. 왜냐? 고가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출시되는 상황에서 가성비와 대중성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프리미엄을 내세운 신규 브랜드는 또 오히려 뛰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2% 늘어난 곳이 있는데 바로 어메이징 크린인데요. 여기는 2020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공격적인 마케팅과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려서 올랐습니다. 즉 주목할 만한 대목은 골프 의류 업계도 프리미엄과 가성비 시장으로 양분해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애매한 포지션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인 것인지 전반적으로 골프 업계가 침체가 돼서 의류 업계까지 어려운 것인지는 시간을 좀 두고 올해까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골프 업계 침체의 원인은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네, 코로나 특수가 일단 사라졌기 때문이고 팬데믹 기간 중에 해외여행길이 막히니까 국내에서 골프 많이 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뭐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가시는 분들, 꼭 골프를 치지 않더라도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늘었고 해외에 가서도 더 싸게 골프를 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골프를 더 저렴하게 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데다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또 과도하게 그린피가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요. 트렌드 따라가시는 2030 세대들이 골프를 배우다가 이제는 테니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테니스 쪽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친 분들이 유행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테니스로 이동해서 실제로 테니스웨어의 백화점 매출은 골프는 줄었는데 테니스웨어가 또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방증이 되겠지요. 14.5%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하고 아무튼 골프웨어 브랜드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경쟁이 과열된 것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는데 골프 의류 업계가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 부어도 해결을 하지 못했던 저출산 극복 문제를 위해서 이번에는 기업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셋째를 낳으면 그 즉시 특진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예. 예, 그 기업이 바로 네옴시트로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됐었던 바로 예. 한미글로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한미 글로벌의 이 셋째 낳으면 즉시 특진이라는 소식이 너무 많이 좀 보도가 네. 되고 있다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화제가 됐어요. 살짝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훌륭한 일입니다. 건설 사업관리 전문 기업인데 셋째를 낳는 구성원은 승진 연한이나 인사고과 등 조건에 관계없이 그 즉시 한 직급을 승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도 나서야 되지만 기업이 나서야 된다는 김종훈 회장의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들이 있습니다. 예, 나머지도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 도우미 비용을 100% 지원하고 결혼을 앞둔 구성원에게는 주택자금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요.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다 기피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신입사원인데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 예. 정말 파격적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많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 별도로 30일의 유급휴가,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을 2년씩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로 인정해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글로벌 측은 앞으로도 가족 친화 경영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제목만 보고 댓글들을 보니까 비관론자들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제목만 봤으니까 셋째를 낳으면 특신시켜주겠다는 게 마치 셋째를 반드시 낳으라고 압박만 하는 거 아니냐,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고 예. 그런 댓글인데 기사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넷째부터도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한미 글로벌만의 이제 어떤 이런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해서 볼 필요는 없고 사실은 저는 이만해도 어디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장려 정책이 여러 기업에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칭찬받아야 되는 소식입니다. 네, 국가가 못한 일을 기업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로 확대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항공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페팸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좀 네.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개 편한 세상, 네. 개 편한 비행을 위한 움직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데리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항공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펫팸족, 패밀리 펫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분들을 위한 어떤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제주항공이 일단 대표적으로 항공편 탑승 횟수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펫패스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편도 기준으로 반려견과 함께 국내선 탑승하면 스탬프 1개, 또 국제선은 스탬프 2개를 자동으로 적립해주고 적립된 스탬프에 따라서 여러 이제 혜택들을 또 제공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주항공은 2021년 11월부터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무게를 앞서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편당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도 기존 3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한 바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가장 앞서서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 5월부터는 기내식을 마련했습니다. 펫밀 판매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제주항공은 개편한 항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반려동물 마일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횟수에 따라서 여러 보너스를 제공하는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아시아나 항공은 이달 25일까지 펫팸족을 겨냥한 프로모션을 또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물을 아무튼 가족으로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한 행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계 이슈들 재밌는 소식이 많았네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프라임 이슈에서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